자, 오늘은 여러분들 AI가 우리 일상으로 들어왔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 업무에 활용하실 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오피스에 문서 작성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팁들 몇 개 가져왔습니다. 오피스 편인데요. 물론 이제 계속해서 기술은 진보가 될 거고 계속 발전이 될 겁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수준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먼저 이런 GPT 함수 같은 GPT라고 하는 거는 오픈 AI가 만든 하나의 거대 모델이죠. 초거대 언어 모델인데요. 이 언어 모델들이 이 GPT 모델을 잠깐 빌려다 써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가지고 빌려다 써서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오피스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몇 개 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가 엑셀입니다. 엑셀은 저는 여기 파일에서 계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저는 M365라는 프로그램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엑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M365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기능이라서 엑셀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M365를 한번 권장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게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GPT 모델을 이용해서 AI 서비스를 해주는 이 코파일럿 버전도요. 이렇게 엑셀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기능이라는 것에 딱 들어가 보면 추가 기능에서 제가 더 많은 추가 기능 눌러서 GPT 검색을 하면요. 엑셀에서 GPT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추가 기능들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주로 M365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 보시면 GPT4 엑셀 워드라고 하는 이 추가 기능을 설치했습니다. 보시면 추가 기능 누르시고 GPT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두뇌 모양의 번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 이 GPT4 엑셀, 요게 가장 괜찮더라고요, 사용성이.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이 GPT4 엑셀을 이렇게 눌러 보셔서 설치를 하시면요. 여기 홈 메뉴에 GPT4 엑셀 워드라고 하는 아이콘이 나오고요. 이 아이콘을 실행하시면 이 사이드 메뉴에 이런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이드 메뉴에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는요. 구글 시트 많이 활용하시죠, 여러분들께서. 구글 시트로 들어가시면 구글 시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글 시트로 들어가는 방법은 계정에서 new 이렇게 치면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열릴 거예요.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마찬가지로 엑셀이랑 똑같이 이렇게 클라우드 베이스로 여기서 이제 인터넷 웹상에서 이렇게 엑셀처럼 움직여지는 거죠. 함수도 엑셀 함수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사용성이 비슷합니다. 요거는 엑셀이고요. 요거는 구글 시트입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에서 부가 기능 설치하기라고 하는 걸 누르고 나서요. 그러면 이런 구글에서 클라우드 베이스로 제공되는 구글 독스라든가 구글 슬라이드라든가 구글 시트 같은 프로그램에 추가로 기능을 설정하는 이런 옵션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업무 생산성 자동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괜찮은 것들을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메일, 여기다 메일 주소 넣고 메일 내용 넣으면 지메일로 자동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구글에서 검색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 엑셀로 불러오는, 구글 시트로 불러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는 오늘 여기다가 GPT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 나면 구글 시트에서 GPT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다운로드도 많고 647만이죠. 근데 여기 최근에 이제 GPT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것도 나왔는데 전 두 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요거 GPT4 구글 시트 앤 독스라고 하는 647만 명이 다운로드 받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에는 조금 다운로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요걸 이렇게 눌러가지고 설치를 할 겁니다. 이렇게 눌러서 설치를 하면 요거 설치할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지금 재고라고 되어 있는 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고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나면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 아래 부가 기능이 나옵니다. 엑셀로 돌아가서 보면 마찬가지로 이 추가 기능에서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 아이콘이 나오는 것처럼 구글 시트에서도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에서 GPT4 시트 앤 독스 이렇게 해서 오픈 누르면은요. 오른쪽 사이드바에 이 해당 프로그램의 설명이 나오고 사용법도 알려주고 여기 기능의 옵션들을 조정하는 창이 열립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SaaS라고 하죠.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우리가 이제 서비스, 솔루션들을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거나 PC에 설치하지 않고 웹상으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에 로그인하고 접근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서 다양한 사이트들도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글 시트에 요게 하나 열렸고요. 엑셀에도 마찬가지로 열렸죠. 여기서 이제 이게 열리면은요, 이 엑셀 프로그램 안에 이 GPT-4 엑셀 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엑셀에서 GPT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 해볼까요? 는 하고요. GPT 하고 이패스 코리아의 회계사 자격증 주요 커리큘럼 요약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엑셀에다가 엑셀이 좀 비지죠. 예, 엑셀에서 요 GPT 함수 아래에 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질문을 주면 에러가 났네요. 예, 스타트.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GPT 펑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리스트 오브 GPT 펑션 이렇게 나오고 에러가 하나 났기 때문에 뭐 인터넷 연결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코드 상태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여기 리트라이 에러 이거 한번 눌러보면요. 이제 나오네요. 예. GPT 함수라고 하는 곳 안에다가 따옴표로 묶은 이 프롬프트의 답변을 챗 GPT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엑셀 안에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 그냥 여기는 지금 우리가 회계사 자격증 주요 커리큘럼을 요약을 했지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는 하고 GPT 가로 열고 H2 요거 셀을 하나 클릭해 주시고요. and 하고 따옴표를 묶습니다. 의 커리큘럼을 요약해줘.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자격증 과정 2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H4라고 하는 건 이 빈칸이죠. 이 빈칸에 뭔가를 입력하면 이 입력한 것과 연결해서 자격증 과정의 커리큘럼 요약해줘라는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일단 하나 열어놓고요. 여기에다가는 제가 AI CPA를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DSP 자격증,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해놓고 나서 사회복지사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프롬프트는 자세히 보시면 H4 즉 AI CPA하고 결합돼서 AI CPA 자격증 과정의 커리큘럼 요약 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엑셀에서 동일한 함수일 때 밑으로 이렇게 쭉 내리면 적용되듯이 밑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서죠. 사.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AI CPA와 관련된 교육 커리큘럼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ADSP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요약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와의 관련된 커리큘럼을 요약해 주고 사회복지사와에 관련돼서 요약을 해 줍니다. 이렇게 이제 정말 다양한 창의적인 문서들을 엑셀에서 우리가 복붙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답변을 얻고 싶은 것들은 챗GPT한테 물어봐서 엑셀로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하게 되거나 고객 3당사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 리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리뷰가 상품에 대한 건지 뭐 품질에 대한 건지 서비스에 대한 건지 고객 상담소가 너무 불친절해요. 아니면 이 상품은 밑이 다 해져서 왔어요. 이 옷은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이 기계는 설명서가 들어있지 않아요. 이 장치는 왜 이렇게 무겁죠? 그리고 뭐 고객 상담소 직원이 너무 친절해서 마음이 좋았어요. 이런 리뷰들이 있다고 했을 때요. 온라인 커머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예전에는 이 리뷰를 분석할 때 다 확인했습니다. 고객 상담소가 너무 불친절해? 이건 뭐라고 분류할까, 우리가? 이게 상담 품질, 이렇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예, 나는 이거를 서비스, 그 다음에 상품 품질, 그 다음에 뭐 사이즈, 상품 품질이 아니라, 뭐 이렇게, 요 두 가지만 해볼게요. 서비스하고 상품 품질. 이걸 갖다가 이 문장을 GPT 언더바 클래시파이라고 하는 분류 함수죠. 이 클래시파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이 문장을 서비스인지 상품 품질인지 두 개로 구분해서
만들어 줘라고 하는데 서비스 상품 품질은 밑으로 쭉 함수를 똑같이 내렸을 때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L5 있는 데다가 F4로 이렇게 달러를 묶어주고 엔터를 친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주면 요거는 서비스에 대한 겁니다. 요거는 상품 품질에 대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데이터가 수천 개라고 한다면 이걸 다 못 해주죠, 인간이. 그런데 이렇게 분류값만 제대로 정해주면 분류값 역시 이걸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우리가 챗GPT 같은 곳에서 이렇게 놓고요. 위와 같은 민원이 있을 때 어떤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을지 다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개의 카테고리, 고객 서비스 관련, 제품 품질 관련, 제품 설명 및 구성 관련, 제품 사용성 관련 이렇게 묶어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고객 서비스 관련 컴마, 그 다음에 제품 품질 관련 또 컴마, 그 다음에 또 제품 설명 및 구성 관련 컴마, 그 다음에 제품 사용성 관련 컴마 이렇게 놓고 엔터를 치면 이 각각의 문장들이 지금 여기에 같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이 고객 서비스 관련 제품, 품질 관련, 제품 설명 및 구성 관련의 카테고리 중에서 어떤 걸 해당하는지 바로 답변을 이렇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발전이죠. 우리가 엑셀에서 그냥 단순히 함수를 대신해주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엑셀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텍스트 정보들을 자연어 처리를 해서 굉장히 맥락적으로 사람이 그걸 분류하고 분석하듯이 그런 결과를 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엑셀에서 추가 기능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이런 기능들은 구글 시트에서 똑같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데이터를 구글 시트로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엑셀에 있는 데이터 중에 이 항목 정보를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우리는 아래에 있는 문장을 이 4개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를 분리해라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회사입니다. 로고가 똑같은 로고예요. 그래서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은 발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걸 이제 쓸 텐데요. 클래시파이 똑같이 엑셀에서 함수 넣은 것처럼 이 문장을 여기 위에 있는 분류 체계로 분류해달라라고 엔터를 쳐주고 아래쪽으로 밑으로 쭉 내려 볼게요. 엑셀 함수 이렇게 적용하듯이 이렇게 내리면 각각의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놀랍죠? 놀랍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언제 또 쓰일 수 있냐? 우리가 이제 경영기획 쪽에서 관리회계를 분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원들이 쓴 영수증 정보를 보고 이게 복리후생비인지 소모품비인지 아니면 뭐 지급수수료인지 이렇게 관리회계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막 특정한 키워드를 가지고 적용해 있는 내용들의 특정한 키워드를 가지고 막 분류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맥락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구글 시트입니다. 이거는 엑셀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엑셀 많이 쓰시니까 엑셀 시트 새로 열어가지고 이렇게 쭉 놓고요. 여기에 슬리퍼 구매, 포스트잇과 펜 구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버스 승차, 뭐 택시 승차, 그 다음에 경주 더 K 호텔 숙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물레 국밥, 그 다음에 뭐 김간의 분식 뭐 이렇게 했을 때요. 우리가 계정 과목이 만약에 있잖아요. 소모품비,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모품비, 그 다음에 교통비, 여비 출장비 간단하게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식대, 그 다음에 뭐 토썸 플레이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 회의비, 뭐 토썸 플레이스 우리가 조교에다 이렇게 적기도 하죠. 플레이스 뭐 회의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면 제가 새롭게 뭔가 영수증 정보를 넣었어요. 예를 들면 신라 스테이 호텔
숙박, 2박 3일, 뭐 이런 식으로 조교를 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gpt underbar fill 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요. 앞에 있는 내용의 이 쌍대 비교죠. 슬리퍼 구매는 소모품비, 포스트잇은 소모품비, 이런 식으로 쌍대 비교를 한 상태에서 콤마, 이 값은 위에 있는 쌍대 비교 중에서 뭐에 해당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은 뭐가 될까요? 출장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위에 우리가 경주 더케이 호텔 숙소에 출장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신라스테이 호텔 숙박은 출장비로 이렇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엄청난 발전인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GPT 트랜슬레이트는요, 번역해 주는 건데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GPT 트랜슬레이트 하고 얘를 갖다가 노르웨이어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면 다 노르웨이어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네. 노르웨이어로 바꿔줍니다. 이걸 만약에 노르웨이어가 아니라 뭐라고 해볼까요? 중국 광둥어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러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요거는 뭐 없나 보네요. 중국 광둥어가. 일본어로 바꿔달라 그러면은 그냥 정해져 있는 원칙은 없습니다. 원래 구글 시트의 함수 중에서는 항상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뭐 한국어는 KO, 영어는 EN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자연어로 물어보면 됩니다. 일본어로 이렇게 물어보고 쭉 밑으로 내리면 위에 있는 내용이 일본어로 이렇게 해주는 게 보여집니다. 요거는 조금 해석이 안 되나 보네요. 더 K 경주 호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GPT 트랜슬레이트 사용할 수 있고요. 클래시파이는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익스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문장에서 이게 문장이죠.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을 그대로 복사 하나 해가지고요. 여기에서요. GPT 익스트랙트 이렇게 해가지고요. 동사만 추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동사만 추출해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볼게요. 네, 이렇게 해줘서 왔어요. 불친해요라니까 동사가 없는 거예요. 불친절해요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명사만 바꿔볼게요. 명사. 형용사를 해볼까요? 형용사. 품사를 한번 추출해달라고 할게요. 이렇게 형용사. 그러면 여기 안에서 형용사만 빼주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대명사만 빼달라. 대명사만 이렇게 빼달라. 대명사가 따로 없네요. 자, 우리가 챗GPT에서 하나 얼른 한번 내가 열어볼게요. 요거 챗GPT로 가서 여기에서 대한민국 주소 10개만 무작위로 도로명 주소로 만들어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개 무작위 도로명 10개 주소를 이렇게 쭉 만들어주죠. 우리가 요걸 갖다가 쭉 복사해가지고요. 엑셀에다가 옮겨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GPT 익스트랙트 이 친구에서 시군구 쪽만 추출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 잘못 매겼네요. 여기 위에. I15에 맞네요. 네, 여기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종로구 쭉 내려볼게요. 그러면 강남구, 해운대구, 수성구 나오죠. 똑같이 옆에다 복사해놓고 이번에는 다시 여기로 바꿔야 되겠죠. 여기에서 시군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 쭉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명 주소 하니까 전체가 다 나와버리네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도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로. 도로 하니까 나오죠. 근데 이게 종로 이러니까 이제 도로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대학로 이러면 이제 고유명사다 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익스트랙트로 하게 되면 숫자만 빼달라라고 또 할 수 있죠. 숫자. 이렇게요.
숫자만 빼달라고 하면 빼줍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또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아까 GPT라고 했을 때, GPT라고 해서요, 이패스 코리아 설명 이렇게 해주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칸에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GPT 언더바 리스트라고 치면은요, 이 내용을 리스트로 이렇게 문장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뭐 이런 방식도 있고, 또 여기 GPT 웹 같은 경우에는요, 웹 브라우즈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GPT 웹 이렇게 하고요. 오늘 삼성전자 주식 가격 분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PT 웹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주식 가격을 이렇게 바로 2024년 6월 28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GPT 웹 나온 결과를 GPT 리스트로 다시 덮어 쓰여주면 이 결과값이 리스트로 만들어서 밑으로 쭉 내려오겠죠. 네, 이렇게요. 그래서 정말 AI 이 엄청난 두뇌가 엑셀로 들어와 가지고 업무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구글 시트에서도 똑같은 함수 기능이 사용되고요. 이 GPT-4 시츠 앤 독스라든가 엑셀에서 사용되는 GPT-4 엑셀 워드 동일한 브랜드인데 엑셀에서 사용되는 이름과 시트의 이름이 다른 것 뿐인데요.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구글 제미나이가 만든 거, 클로드가 만든 거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유료 버전이라서 먼저 크레딧을 구매하시고 나서 이제 차감하시는 구조지만 처음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 무료로 0.1달러 정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여기다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의 공간에서도 이미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추가 기능이 있고요. 추가 기능에서 더 많은 추가 기능 GPT라고 검색을 하고요. 더 많은 추가 기능 눌러서 여기에서 GPT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마찬가지로 뭐 고스트라이터, 오토파일럿, 챗 GPT-4 파워포인트 뭐 이렇게 추가 이렇게 누르면 계속 하고요. 여기 추가가 하나 나오죠. 예. 그러면 이 챗 GPT 파워포인트를 꾹 눌러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새로운 파일 하나 열어볼게요. 프레젠테이션 하나 열어가지고 GPT-4 파워포인트 이거 하나 눌러서요. How to get started 에서 뭘 써놔라 라고 보고서만 써내면 되는 거예요. Next stop 누르고요. 보면 텍스트로부터 만들어라 라고 하고 Create from 유튜브로부터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유튜브 링크를 제가 하나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youtube.com 들어가 가지고 ADSP 자격증 이렇게 치면은요. ADSP 쪽집게 특강 이패스 코리아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링크를 하나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잠깐 멈춰 놓고요.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서 여기에 링크를 하나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랭귀지는 한국어로 바꾸고 슬라이드 수는 7장으로 해가지고 어드밴스드 옵션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미지 소스는 언스플래시, 그러니까 무료로 이미지 소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컨텐츠는 디테일, 쇼츠로 해볼까요? 좀 짧게. 디테일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컨티뉴 눌러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너무 많다고 하네요. 2시간 17분짜리라 너무 크다 라고 하니까 그냥 제가 여기 챗GPT에서 이거 하나 물어봐서 제가 만들게요. 생성형 AI에 대해서 설명해 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생성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텍스트가 나오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번에 Create for Text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Click to Add Text를 눌러보면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네, 여기다 입력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챗GPT에서 만들어진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Continue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Continue 눌러보면 방금 제가 넣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타이틀, 텍스트 생성, 이미지 생성, 오디오 생성, 제가 여기다 써온 텍스트 생성, 이미지 생성, 오디오 및 음악 생성 이런 내용들이 다 요약돼서 나오고 컨티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선택하라고 나오고요. 디자인 선택해서 컨티뉴 누르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네요.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텍스트를 삽입하고 이미지를 sab입해서 슬라이드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파워포인트, 제가 이거 완료되기 전까지 한번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 포인트 말고요. 이 구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구글 슬라이드.new라고 들어가 보면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확장 프로그램에 GPT-4 독스 앤 시트 슬라이드라고 해서 아니면 슬라이드 AI.io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스타트 누르면 마찬가지로 이 구글 슬라이드에서도 AI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드 프로그램들이 열리게 됩니다. 예, 이렇게 열리게 돼요. GPT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열리게 되고 이렇게 파워포인트 기능처럼 여기 보면 제너레이트 슬라이드 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은 제너레이트 슬라이드 덱 어바웃 더 아키텍처 마블스 모든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입력한 내용들이 슬라이드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고 슬라이드 덱을 제너레이트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검색하고 있고 여기다가 갖다서 붙여주겠다라는 방식으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했던 여기 파워포인트로 우리가 챗 GPT 사이드에서 만들었던 그 내용들, 파워포인트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작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우리 인간이 디자인하면서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디자인하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텍스트는 있고 파워포인트를 처음에 안 치거나 작성하기 힘들 때 요거를 좀 활용하시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온드라이브의 자동 저장을 켜고요. 네, 켜고 M365 버전에서 보면 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을 눌러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요. 다음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눌러보고요. 다음에 대한이 뭐냐면 생성형 AI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줘 하고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코파일럿이 또 만들어질 준비를 하고 있죠.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Alt 탭 눌러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 구글 슬라이드에서 똑같이 이렇게 생성형 AI가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과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파워포인트의 챗GPT 파워포인트는 다른 거예요. 챗GPT 파워포인트는 다른 회사가 파워포인트에 붙여서 이 추가 기능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거고요. 지금 만들어주는 이 제너레이션, 프리젠테이션 제너레이션은요, 여기 코파일럿, 즉 마이크로소프트가 M365 버전의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사람들에게 사용하게끔 입력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한글로 번역해. 변환해. 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한글로 변환해. 네, 거의 다 됐답니다. 네. 이게 한글로 하나씩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요. 이 주제들은 지금 한글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그리고 심지어 워드 같은 곳에서도 우리는 이미 AI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AI가 일상으로 초대된 거죠.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Alt-I를 눌러서 코파일럿을 초안 생성해가지고 Alt-I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코파일럿에다가 생성형 AI에 대한 최신 트렌드 동향 보고서 작성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초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 항목을 모은다는 거는 이 코파일럿이 아마 웹 브라우징을 해가지고 웹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워드에다가 이런 쭉 내용들을 붙여서 답변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히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 완전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고 여기 마찬가지로 워드에서도 추가 기능 안에서도 이미 이런 여러 가지 워드에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GPT 이렇게 되면요. GPT 검색을 해보면
엑셀4, 엑셀 워드가 있으니까 워드에도 된다는 거죠. 추가를 한번 눌러볼게요. 추가해서 계속 눌러보면 여기 GPT-4 엑셀 워드가 나왔고 이 사이드바에서 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코파일럿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추가 기능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무섭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인가 동시에 우리 일상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활용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 아까 한글로 변환해달라고 했던 내용들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네. 잘 요거 아니죠? 네. 제가. 여기 있네요. 네. 한글로 변환이라는 말씀이 어떤 것을 한글로 변환하고 싶은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제목 부분을 좀 한글로 바꾸고 싶은데, 제목 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한글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항목을 살펴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참 한글로 딱 바뀌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 표현은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불안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이언맨 자비스처럼 다 해결해 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만도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업무에 활용하게 도와주니까요.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오피스와 관련된 거는요,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한테 엑셀에서 GPT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 파워포인트로 GPT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요. 우리가 챗GPT를 통해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의 VBA를 활용하는 방법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VBA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클릭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 파워포인트나 엑셀 뒤편에는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도 VBA가 있고 엑셀에도 VBA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드려보면 파워포인트에서 우리가 개발 도구에 VBA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실습의 편의를 위해서 이 슬라이드 쇼를 잠깐만 내려보겠습니다. 잠깐만 내리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이 강의안이 있을 때 강의안에 들어가 있는 글씨만 다 추출해가지고 빼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파워포인트 한다라고 하면 이거 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해야 되는데 VBA가 있다면 그런 업무 자동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VBA는요, 이런 개발 도구 메뉴에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걸 딱 누르면요, 현재 파워포인트 위에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이 지금 보면은 제가 이패스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에다가 모듈을 누르면요, 이 이패스 코리아에 해당되는 파일 아래에 함수를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죠, 코드를 넣을 수 있는 모듈 창이 하나 열리는데요. 여기에다가 뭘 하나 해볼 거냐면요, 저희가 챗GPT한테 이런 요청을 해볼 겁니다. 지금 열려있는 프리젠테이션에 있는 프리젠테이션은 텍스트를 모두 추출해서 워드 파일에 새로 열어서 모든 텍스트를 붙여주는 VBA 코드, 이렇게 한번 해주면요, VBA 코드를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의 모든 텍스트를 추출하고 워드 문서에 붙여넣는 VBA 코드입니다 라고 해서 요거를 한번 해주면은요, 예, 이 코드가 나옵니다. 이 코드가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돼요. 우리가 잘 명령을 내렸다면 이 코드 복사한 다음에 아까 열어놨던, 파워포인트 할 때 열어놨던 요거죠. 네, 요거. 이 파워포인트에서 VBA를 열고 이 VBA에서 이 문서에 해당되는 모듈을 하나 만들고요. 모듈 하나 만들고 이 모듈 창에서 방금 본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실행을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방금 아주 순식간에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워드로 붙어서 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네. 이런 기능들을 조금 잘 조합해서 활용한다면 업무 생산성 툴을 뭐 별도로 도입하거나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오피스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대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이썬 업무 자동화처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챗GPT로 한번 가서요.
제가 챗GPT로 가서 이렇게 해볼게요. 파이썬에는요,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리스라는 데이터셋을 파이썬에서 가져와서 그걸 엑셀로 붙여놓고 엑셀 파일을 생성해주는 코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파이썬에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로드하고 엑셀 파일로 저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을 그대로 코드 복사해서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글 코랩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서 바로 코드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입력하고 새 노트를 딱 누르시면 코드를 입력하고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방금 챗GPT에서 받은 코드를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실행 버튼 눌러볼게요. 실행 버튼 눌러보면 뭔가 막 돌아가다가 오류가 날 것 같아요. 오류가 안 나네요. 네.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아이리스 데이터셋 엑셀로 저장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딱 눌러보면 파이썬을 가지고 엑셀 파일을 저희가 호출했습니다. 심지어 파이썬에서는 이렇게요. 유튜브 링크를 보여주면 그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코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코드는 파이튜브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요. 이 코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코드 하나 추가해서 붙여놓고요.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요. 쭉쭉쭉쭉 다운로드가 되죠. 그 다음에 뒤에 이 코드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에다가 유튜브 링크만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 링크를 제가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이 쪽집게 특강 2시간짜리에서 조금 용량이 클 것 같아서 여기 이페스 코리아를 하나 검색해 볼게요. 이페스 코리아 이렇게 검색을 하고요. 이페스 코리아의 요 영상 짧은 거 없나요? 짧은 거 3시간짜리 네. 조금 짧은 거를 제가 찾고 싶은데 12분짜리 여기 있네요. 파생상품 용어 관련된 링크인데요. 이 유튜브 링크를 하나 여기다 복사하신 다음에 잠깐 멈추고요. 그리고 여기 파이썬으로 가셔서 이 링크만 하나 수정해 주고요. 이 영상 다운로드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이 유튜브 링크에 있는 내용들의 영상이 쭉쭉쭉 저장돼 가지고 바로 이쪽에 하나 딱 떠오르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유튜브 영상들 있거나 그럴 때 요거 활용하시면 바로 영상 다운로드 받아졌죠. 네. 여기에 이페스 코리아 눌러보면 디렉토리 눌러보면 이페스 코리아 금융용어 행사라고 하는 mp4 파일이 받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운로드 하시면 영상을 이렇게 다운로드 다운로드 지금 받아지고 있는데 속도가 느려가지고 여기서 mp4 파일을 우리가 여기 보시면 mp4 파일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mp4 파일.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러분들 이제 오프라인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외에도 뭐 PDF 파일을 읽는 방법이라든가 엑셀 파일을 통합하는 방법이라든가 웹 브라우징에서 웹 크롤링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법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언어에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코드를 잘 몰라도 챗 GPT한테 물어봐서 실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업무 자동화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예전에는 어떤 코드를 배우거나 VBA 코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업무 자동화를 하거나 어떤 오피스 파일을 만질 때 뭔가 하나부터 다 열까지 문법을 공부해야 되고 배웠어야 되는데 이제는 맥락만 이해하시고 개념만 이해하셔서 실행 방법만 아시게 되면 챗GPT한테 이렇게 넣어서 나온 답을 가지고 바로 적용해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 오피스 버전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생성 AI 사이트 소개하는 방법들을 또 적용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